12월 30일 비가 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날씨가 안 좋아갖고, 제가 어제도 이제 고창하고, 며칠 전에는 장수, 산서, 이쪽에 이제 양파, 마늘, 창녕, 합천 이쪽에 한 바퀴 쭉 돌았는데, 논에다가 심으신 분들은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과습 피해 때문에. 또 과습에다가 물고 있는 데다가 저번에 낮에는 덥고, 또 전에 뭐 10도, 15도씩 막 영하 떨어지니까 냉해 피해들 때문에 지금 양파들이 굉장히 몸살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양파뿐만 아니라 마늘도. 그래서 이제 금년 농사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이런 농사를 또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그래서 농사가 다 같이 잘 되면 돈이 안 되니까 어느 한쪽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농사를 잘 지시면 돈이 됩니다. 생강농사 이제 재배 기술인데, 지난해 우리 오 사장님 생강 몇 킬로 캐셨나요? 네? 생강 평당 몇 킬로 캐셨어요? 평당 8킬로요? 오늘은 이제 15킬로 한번 캐보시죠. 우리 임 회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임 회장님은 몇 킬로 캐셨나? 15킬로 캐신 분 계신가요? 생강? 작년에? 못 캐셨어요? 10킬로 넘으신 분은요? 농사 잘 지셨네요. 지난해 실은 농사 짓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거래하는 농가 중에서 제일 많이 캔 농가가 17kg, 보통 이제 10kg에서 13kg, 또 못 캐신 분들은 한 8kg 정도 캐셨는데, 이제 토양에 따라서 또 이렇게 잘 캐고 못 캐고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강은 이제 종강도 또 좋아야 되겠죠. 첫째는 이제 우량 종강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생강은 이제 산도가 6.0에서 7.0가 제일 좋습니다. 이 산도가 맞지 않으면은 모든 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토양 검사를 미리 해보셔갖고 산도를 좀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두질 재배하시면 이제 가뭄 습해, 두둑은 좁게, 이랑은 높게 해갖고 배수구를 잘 해주시면 되고요. 생강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퇴비죠, 퇴비. 이 완숙 퇴비를 잘 내주셔야 됩니다. 완숙 퇴비. 이 퇴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퇴비를 잘 내주시고, 병해충 방제 잘 해주시고, 영양생장에서 이제 생식장 전환기에 이제 북을 잘 주셔갖고, 이 부분을 좀 잘 맞춰주셔야 되고요. 연면적 확보가 잘 돼야지 이제 수량이 또 증수가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크기, 숫기, 모양, 맛, 수량, 저장성까지 좋게 농사를 지으려면 생강 재배는 흑농사정 세트 농법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생강 농사 지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되면 씨도 못 찾는 농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그래서 생강밭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 인생 내 팔자 이렇게 한 방에 갈 줄 몰랐다. 그래서 생강 농사 지시는 분들이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역병, 노란병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수 분량, 두둑이 또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생강 농사 10kg에서 한 15kg 농사를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는가요? 올해 그냥 15kg 목표 잡으면 더 좋겠지만은 평균 여기 오신 분들이 다 13kg만 생산해 주셔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을 왜 할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교육을 다녀도 내가 너를 모르는데 어떻게 너를 믿어?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관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 신뢰도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행농법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 생각은 또 그냥 바뀌지 않죠. 변화와 혁신, 자극, 교육, 행동을 통해서 실천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늘 생각 농사, 모든 농사가 다 그렇듯이 생각을 바꾸면은 행동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면은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만 바뀌어진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 인생 역전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장님들은 생각 농사를 해서 15kg 농사 지시고 인생 역전을 한번 바꿔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당 13kg만 나와도 이 6,000원 정도가 이제 그 농협의 영주 안동 쪽에 생강 가격은 거기서 다 결정나더라고요. 금년에도 6,000원에 이게 납품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천평 기준에 갖고 13kg만 나오도 한 7,800만 원인데 6kg 생산하시는 분은 3,6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농사 지시면 생산비가 한 2천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은
돈 벌기 위해서 농사 지시는 분은 5,800만 원이 나오고 돈 때문에 농사 지시는 분은 1,600만 원 나옵니다. 이 순소득이 이거 떨어지면 영농비 갖고 뭐하고 그러면 또 돈 때문에 또 농사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농사가 항상 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안한 농사 짓지 마시고 확실한 농사 한번 지어보시죠. 그래서 이 사종세트 농법이라는 이제 땅 살리기를 우리가 이제 생강밭에 둘 때 이제 15평에서 20평 이것만 넣는다면 또 기존의 퇴비를 같이 병행하신다면 이제 한 30평에서 50평에다 넣으시면 되고요. 이 종자소독은 이제 엑스칼리버 골드를 갖고 해주면 되고 이 FA100은 이제 질소 흐름을 조절해서 여행생장을 생식생장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구비대라든가 수기 단축이 잘 이루어지고요. 이 하나로 뜨은 요거는 이제 저겁니다. 그 살균 보조제. 그래서 생강에서 많이 나타나는 노랑병이라든가 무름병이라든가 세균성병 이쪽에 이게 아주 상당히 효과가 좋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약재들이 명작이라든가 일품이라든가 이런 약재들이 다 좋은 약재들인데 하도 많이 써서 이제 내성이 와갖고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약하고 같이 쓰게 되면은 이건 이제 보조제로 해서 역할을 잘합니다. 보조제로. 그래서 이게 지속 효과는 없는데 치료 효과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녹균병이라든가 탄저병이라든가 무름병이라든가 이런 거 왔을 때 주시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흑농사종세트농법은 이제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고요. 요 네 가지를 쓰게 되면은 우리 사장님들이 재배 매뉴얼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모든 작물에 적용만 하면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 제품은 또 약해가 없습니다. 약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강농사 정답은 이제 땅 살리기와 두둑은 좋게 일하는 깊게 배수 관리에 따라 있다. 이 배수 관리 굉장히 철저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생강은 두둑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되거든요. 이 생강은 뿌리 산소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강 이제 종방에 이제 10배 내서 15배 생산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한 15배, 평당 한 15kg, 17kg 이렇게 캐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이 집은 뭐 생강 농사 벌써 끝났죠? 생강을 심었는데 온데간데 없네. 난감하네. 나를 이렇게 죽여가도 되는가요? 미스텝이 잔뜩 넣어 내가 이렇게 땅속에서 가스로 죽고 검독에 죽는데 사람들은 혹시나 나올 거라고 기다리는데 이미 때는 늦었다. 현기증이 난다. 그런데 안 심고 모습이 아른거린다. 안 심고가 심지 말라고 했을 때 심지 말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녀보면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현기증 나요,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생강 농사를 지셔도 이제 뭐 1,000평, 2,000평이 아니라 많이 하시는 분은 한 2, 3만 평씩, 5만 평씩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기업평일로 바뀌어갑니다. 기업평일로. 그래서 농사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종광에 10배, 15배를 수확했는데 나는 왜 안 되니까. 생강 농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농업이죠, 이게. 어떤 사람은 생강 농사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랑, 두둑, 미스캡이.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까? 돌이켜보면은 누구 잘못이에요? 돌이켜보면은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 그래서 이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하는가? 땅을 살려야 되고 가뭄, 관수 이거 잘해주겠죠. 우리는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면적이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단일 면적당 수량 싸움입니다. 그래서 고창에서 인삼 농사를 지시다가 작년 말고 재작년에 딱 3,000평을 심어갖고 13kg씩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4억을 해서 4억. 이분은 이 생강 농사 처음이에요. 근데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을에 팔았으면 그 값을 못 받았을 건데 저장을 해갖고 가격을 아주 높게 잘 받았어요. 그래서 4억까지도 3,000평에 하신 분도 있어요. 생강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 단일 면적당 생산량 품질이죠. 이렇게만 지면은 10kg 이상만 지면은 그 돈 됩니다. 6,000원씩만 받아버리면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비싸도 돈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그래서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다속할 수 없다. 생강 농사 왜 갈수록 힘들까요? 때 되면 심는 생강 농사라고 생각하는 경우. 생강은 퇴비 비료를 많이 요구한다는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강밭에다가 미발효된 퇴비를 갖다 놓고 트랙터 바꾸가 밀릴 정도 갖다 놓아야 마음이 푸근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 미스테비에서.
땅속에 들어가 있는 미스테비가 퇴비하고 발효면서 유해 미생물이 증식이 되면서 생강뿌리에 상처만 나면 들어가서 노랑병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투자하면 이제 그 이상 소득이 될까? 이 선투자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선투자. 그리고 후정산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 선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걸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투자를 좀 확실하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대처를 잘해야 된다. 이 겨울에 장마질주를 누가 합니까? 지금 가지, 오이, 토마토 농사 지시는 분들 1조가 부재 갖고 아주 난립니다. 부추 농사 지시는 분이 작년에 한 동에 10kg짜리가 400단씩 이렇게 나오는 게 200단씩밖에 안 나오고 다 반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요즘 좋잖아요. 그래도 가격이 싸도 비싸니까 덜 나와도 일은 덜 하고 괜찮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주 그런 분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죠. 생육 시기별 날씨를 예측해서 완숙 대비, 파종 시기, 수분, 가뭄, 습해 이걸 받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 가뭄은 우리가 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습해는 한 방에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특히 논에다가 심으시는 분들은 배수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생강농사 재배 기본 조건이 생강 재배 환경에 대한 이해와 토양 환경이 좌우한다. 농사는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생강이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 살포하고 적당한 물을 주면은 상품성 있는 생강을 2배 생산하는 겁니다. 15kg면은 2배 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7kg, 8kg 생산하시는 분. 그러면 8kg면 더 생산했다면 1년 경비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꼭 이 정도로 한번 쪄보시죠. 이 집에 가보면 대나무밭이죠. 한 길입니다, 한 길. 이분도 17kg 생산하셨던 분이에요. 보성분인데 이분도 처음 농사 지시는 분입니다. 포크레인 운전하시다가 포크레인 사업을 했는데 이게 옛날 같이 안 된답니다. 중장비. 그래서 그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농사를 이렇게 지시는 분이고요. 이분은 안동에서 이제 10만 평 농사를 하고 계시는데 생강을 매년 한 3만 평씩 하셔갖고 제가 이분 생강을 많이 소개해드려갖고 싹 튀어갖고 농가들한테 많이 이분이 한 30톤에서 40톤 농가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강이 이제 잘 되면 이렇게 되죠. 이제 분열도 되고 꽃대도 올라오고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2줄로 심은 건데 이게 35cm 심은 건데도 공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15kg, 17kg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집에 가서 보면은 이 두둑 골피가 한 50cm 되는 것 같아요. 50cm. 그래서 이 배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높아야 이게 이제 산소 공급이 잘 됩니다. 산소 공급. 이걸 좀 잘해주시고, 북주기를 잘해주시고. 요게 1kg 900 나왔습니다. 이게 생강이 2줄로 심으려는 거는 양쪽 사이드에서 산소 공급 때문에 잘 되는 거고요. 4줄을 심어버리면은 여기 뭐 1kg 500, 1kg 900이 나오더라도 가운데는 7, 800, 1kg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산소 공급하고 연면적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땅 살리기 들어가고 나면 이제 흙을 툭툭 쳐도 흙이 잘 떨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 흙만 잘 떨려도 인건비 절감이 엄청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효능이 있고요.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공예 조합장님이시고, 요 소나무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제가 울진 앞바다에 가서 이 소나무 사진을 찍었는데, 이 소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먹고 살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마디씩 던지고 간다. 그러나 먹고 살라고 먹이 주고 하는 사람은 없다. 나는 망고 풍상을 겪고 살아간다. 민물대 거선 파도가 물벌을 일으키며 나를 덮치고 나면 온몸이 쪼그라든다. 밤이슬 비가 나를 살려준다. 먹고 살기 위해 나는 오늘도 바위들을 녹인다. 이 얘기가 뭘까요, 결국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많이 붙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 사장님, 이거 37,000원짜리 꼭 하나 드릴게요. 갖고 가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걸음이 없으면 죽지를 않습니다. 걸음이 없으면은. 근데 걸음이 없으면 살라고 뿌리를 내려. 발버둥을 치죠. 그러면 걸음 없으면 우리 추비라도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추비 주기 전에 다 죽어버리니까 아까 그 말같이 다 죽어버리면은 농사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다 미스테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미스테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쌓아둔 퇴비는 발효가 일어나지 않으면 냄새가 안 난다. 건드리면 악취만 납니다,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 수분이 맞지 않으면 절대로 안 썩습니다, 이게. 이 60%를 맞춰갖고 볏짚이라든가 톱밥이라든가 이걸로 갖고
뒤집어줘야 여기서 발효가 일어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갖다 내면 이제 냄새가 풀풀 풍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잘해 주십사는 얘기고요. 그러면 여기 돈분, 개분 속에는 질소인산가리가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여기다가 우리가 또 복합비료 또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스가 언제 나느냐? 지온이 생강 심을 때 4월달, 5월초에 심어버리니까 장마지고 지온이 올라가면서 땅 속에서 가스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유해 미생물이 득실거리니까 이제 부패병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미숙태비, 과습, 고온장애, 내 인생, 내 팔자, 이렇게 한 방에 훅 갈 줄 몰랐다. 씨도 못 찾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생강농사 지시려면 평당 2만 원 들어가잖아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생강농사가 다른 농사보다 왜 많이 면적이 폭발적으로 안 늘어나냐면은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 하는 거예요. 종국값만 해도 올해도 돈 10만 원 이상 갈 것 같던데요. 좀 어렵잖아요. 그럼 뭐 10kg 가지면 13평밖에 더 심습니까? 그래서 이 종국값 때문에 많이들 못 하는 거예요. 좋은 토양은 어떻게 만드는가? 이 기센터에서 분석을 해보면 7가지 분석이 나옵니다. 진단에 따라서 모자라는 성분을 주고 넘치는 성분 주지 말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토양 개량을 시켜가면서 우리가 이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토양이란 이제 양분이 많이 지니고 있어야 돼요.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가뭄도 훨씬 덜 탑니다. 뿌리도 발달되고 공기가 잘 통하고 물을 잘 지는다. 부드러워서 뿌리를 잘 뻗는다. 산도는 6.0에서 7.0. 이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산도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생강을 심으시면 이제 이렇게 집에 자가태비가 있으시면은 미리 갖다 내셔야 되는데, 이거 한 달 전에. 그리고 땅 살리기를 30평 내지 50평에 같이 갖다 놓고 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땅에 다 곰팡이가 나버립니다. 그리고 가뭄이 문제가 되면 가뭄 방지에도 저희가 있습니다, 요거 갖다가 100평 하나씩 넣으시면은 완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가뭄을 연장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꽃이라든가 인삼 재배하시는 분들은 많이 가져갑니다. 요게 이제 싸대기 같은 입자가 이제 물을 먹고 나면 이제 이 크기가 도토리 같이 부풀어 버립니다. 그래서 날이 가물을 때는 창물에 공급하고 또 원형 상태를 갖다가 비 맞으면 다시 팽창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뿌리에 산소 공급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농사는 이제 충분한 뿌리가 확보가 이제 좌우되는데, 이 땅 살리기는 이게 뭐냐면요, 무항생제 개분에다가 효모균을 접종시킨 비료예요. 특수균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4개월 내지 6개월 가버립니다. 이게 4개월 내지 6개월. 그리고 이걸 뿌리게 되면 마늘, 양파 심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이 지온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토양에. 그래서 이걸 뿌린 데는 눈도 빨리 녹습니다, 이게. 눈이 보일 정도로. 그래서 이게 지온 효과가 있고요.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홈이 끝도 안 들어가는 게 부실부실거리니까 통기성이 좋아지니까 산소 공급이 잘 되고요. 토양에 있는 미생물 활동을 위해서 염류라든가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이걸 가용성을 바꿔주니까 뿌리가 발달되고 그러니까 가뭄이 억제되고 비료 용탈 현상이 훨씬 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부분에 들어가고 있고요. 이 땅 살리기가 이제 물을 만나버리면은 토양에서 이제 질소를 고정시켜 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콩에 보면 뿌력 박테리아 있지 않습니까? 그 뿌력 박테리아가 대기 중에 질소를 끌어당겨서 콩을 키우듯이 모든 식물은 그런 역학관계에서 이게 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거는 질소를 고정시켜주고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미량 요소를 갖다가 분해해서 흡수하게끔 도와주는 거거든요. 연작장애는 왜 일어나느냐? 이 미량 요소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염류하고. 요것만 해결해 주면은 연작장애 없어요. 저는 연작장애 자신 있게 해결한다고 다닙니다. 제가 육묘장 하고 있잖아요. 하우스를 40년 하신 분도 연작장애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오이 심으면 매년 연작장애 하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퇴비를 처음에는 이제 50평에 자가 퇴비가 있으니까 요즘에 이제 2,000원씩 보조받는 퇴비들이 많잖아요. 천안 같은 데는 150평 한 동에 150불 갖다 놓습니다. 그 퇴비를. 그래서 그 퇴비를 100포 집어넣고 제 거를 40평 내지 50평에 넣어갖고 농사를 지어보고 150평 넣고 그다음 이분들이 그 다음에 15평 넣었더니 올해는 다 10평에 우리 것만 넣습니다. 150번 넣지 않습니다. 훨씬 더 수확량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정세트 농법 이렇게 하니까 오이가 1000개면 70%를 따는 거예요. 700개를. 다른 데 400개, 500개 따는데. 그리고 끝까지 오이 농풀이 쌩쌩하니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살리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작물은 이제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터전이죠. 이게 딱딱해지면은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물 빠짐이 불량해지죠. 뿌리 내림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좋은 탭이 볏짚이라든가 좋은 톱밥이라든가 땅 살리기 이게 들어가면 통기성이 생겨갖고 이게 이제 뿌리 내림이 좋아지고 뿌리가 깊으니까 양분, 수분 흡수도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땅 살리기만 좋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톱밥 퇴비가 됐든 무슨 퇴비가 잘만 발효만 시켜주더라도 훨씬 더 효과가 좋다. 근데 그 비료보다는 땅 살리기가 같이 써주면은 효모균이 접종돼서 6개월 내지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비료를 쓰게 되면 이렇게 이제 양분이 과다됐다 떨어지면 추비 줬다 이렇게 하면 수세 폭발되고 배어불량도 이렇게 되는데 땅 살리기를 넣게 되면 6개월 동안 작물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꾸준하게 갑니다. 웃자라지 않습니다. 생강, 마늘, 모두 고추 같은 경우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근권 확보가 잘 되죠. 웃자라지 않으니까 질소 과다 현상이 안 나타나죠. 절간이 짧아지죠. 분은 커지죠. 그래서 이제 뿌리도 튼튼해지고요. 그러면 이제 식물과 곰팡이 아름다운 공생 관계를 갖고 있다는데 이 식물의 뿌리에서는 여기에서는 모든 식물이 콩뿐만 아니라 뭐 생강이 됐든 양파가 됐든 마늘이 됐든 이 뿌리에서 탄수화물이 나온답니다. 탄수화물. 그럼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이 받아먹고 토양에 있는 미량 요소를 분해해 갖고 여기다가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영국, 프랑스 과학자들이 이미 밝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리공생, 이 사이언스 있잖아요. 상리공생을 한답니다. 상리공생.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갖고서 농사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땅 살리기를 갖다 놓으면은 곰팡이가 이렇게 쫙 씁니다. 땅이 부실부실 거립니다. 그리고 작물한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미량 요소만 결핍만 안 나면은 연작장애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밭에다가 모으면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미량 요소를 갖다가 넣지 않습니까? 우리 토양 속에는 진흥청에서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8, 90가지 미량 요소가 있답니다. 근데 불용화가 되고 화학 비료 또 미스텝을 잔뜩 내서 흡수를 못하는 것뿐이랍니다. 그것만 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풀어주면. 근데 우리는 그걸 못 풀어주잖아요. 잔뜩 미스텝이 갖다 내니까. 우리 오 사장님은 땅 살리기 2년 동안 써보셨잖아요. 어때요? 우리 사장님도 써보셨잖아요. 어때요? 괜찮죠? 예. 그래서 이런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제가 아까 농사는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갖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땅 살리기 유기질 살펴보면 비 오면 질퍽거리고 호미꽃도 안 들어간 토양이 부실부실해지고 불용성 인산을 가용성을 바꿔주고 곰팡이가 이렇게 실죠. 그러면은 밑에다 땅 살리기 놓고 모종이나 이런 침지 처리하거나 씨앗 처리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만 들어가도 50%는 먹고 들어가요. 먹고 들어가. 그냥. 그래서 이 엑스칼리버 처리하고 땅 살리기도인데 20일만 지나면은 뿌리 뽑아보면 알잖아요. 그냥 표시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작물이 이제 필요한 이제 12대 성분인데 우리가 질소, 인산, 가리, 황, 마그네슘, 칼슘. 이건 이제 다량의 원소라고 그러죠. 질소는 한 포대에 몇 프로 들어있나요, 질소가? 요소 한 포대에? 네? 몇 프로? 예. 우리 사장님들께 하나 드릴게요. 이게 46% 들었습니다. 46%. 그러면 가리, 인산은 15%, 칼륨은 50%짜리 있고 60%짜리 있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연작장애가 우리 토양에는 질소도 부족할 경우도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철, 아연, 망간, 모리부댕, 풍속.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토양에 다 들어있는데 이거를 있으나마나 것 같은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이건 46%라고 그랬잖아요. 위에 거는. 이건 우리가 백분율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건 10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분의 1. 요게 100만 분의 1입니다. 100만 분의 1. 그래서 우리 300평에 풍수 2kg밖에 안 넣잖아요. 있으나마나 것 같은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요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것만 풀어주면 되죠. 이거 풀어주는 게 뭐가 풀어져요? 땅 살리기 좋은 퇴비가 풀어주는 거예요. 요거 한번 또 보실까요? 이 염료농도 이씨라고 그러죠. 이씨. 모든 식물은 뿌리가 이게 고농도입니다. 고농도. 그래서 밖에 있는 소나무 30m씩 돼도 20m 돼도 다 양분을 끌어올리잖아요. 이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힘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이게 식물이. 그래서 이게 근권 확보가 되고 지속적으로 양분을 이렇게 끌어올리죠. 반대로 미스텝이라든가 유박이라든가 이런 게 화학비료가 많이 들어가면 토양이 고농도가 돼버리면은 입에 있는 수분을 자꾸 끌어내려. 그러니까 낮에는 시들어.
잎끝이 말라. 그래서 우리 집 양파 잎끝이 말라, 마늘에 잎끝이 막 타들어가고 말라. 이게 이 원인일 거예요, 이 원인. 그래서 잎이 마르고 잎끝이 타는 원인이 과습에서 또 과단, 비료, 퇴비 여기에서 많이 이게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 정도 돼버리면 이 뿌리는 토양 속에서 뒤집니다. 뒤어주고. 그럼 여기 뿌리가 상처나면은 토양에 있는 유해균이 증식이 돼갖고 역병이 생기고 시드름병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잘 하시면 돼요. 교육. 뭐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뿌리를 장애를 주는 요인이 뭐냐? 미스케비. 이 부패 세균이 많이 나타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많이 나타나면 유익미생물, 좋은 미생물은 죽고 나쁜 미생물이 우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과도한 시비는 염류장에 대한 양분의 불균형이 일고 토양의 통기성이 없어지죠. 쉽게 얘기하면 토양이 부패하면 뿌리도 부패한다. 토양이 썩으면 뿌리도 썩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원인이죠. 이렇게 되면 세균 발달이 안 되니까 뿌리가 괴사되죠. 그래서 토양에 양분이 있다 하더라도 흡수를 못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시드름증이 나타나고 생리장애 나고 자기 방어 능력을 상실해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질병이 일어나는 겁니다, 질병. 그래서 뿌리가 제대로 뻗고 미세균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특히 더 문제. 생강은 뿌리가 또 많지가 않잖아요. 특히 생강 그래서 북주라는 겁니다. 청근성이고. 생강 굵은 뿌리에다 잔뿌리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이 뿌리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된다. 뿌리 기능과 이제 내병성인데 이 밸런스가 잘 맞아요, 호르몬이. 오옥신하고 사이토카닌이라는 호르몬이 모든 식물에서 나오는데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버리면 문제가 된다. 근데 이게 밸런스가 맞으면 물영양이 흡수가 잘 되죠. 이 뿌리 골무. 어제 제가 이제 그 마늘하고 생강을 뽑아보니까 원뿌리에서 잔뿌리들이 많이 발생됐더라고요. 벌써 움직이더라고요. 새뿌리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썩어버리면 뿌리에서 아미드산이라는 잠자는 곰팡이균을 깨워갖고 토양에서 그게 침입이 되면은 병이 나는 겁니다, 이게.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미스케비 유박을 많이 써야 될까요? 쓰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토양의 병원체를 분석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뿌리가 병들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작물의 뿌리를 병들게 하는 주요 병원체가 이제 선충도 생기죠, 선충. 마늘, 양파, 생강에 이것도 있습니다. 여기 아까 얘기했죠? 시드름병, 이꽃병, 나중에 역병, 이거. 병원성, 이게 곰팡이가 토양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때만 맞으면은, 온도, 습도만 맞으면 그냥 언제든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세균성, 무름병. 또 이제 뭐를 불러들여? 작은 뿌리 파리, 고자리 파리를 불러들이는 거, 미스케비 나면. 퇴비가 냄새 나면 이거 불러들이는 겁니다. 우리 마늘밭에, 생강밭에, 고자리밭, 양파밭에 고자리가 생겼다?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내가 미스케비 내서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서 병 주고, 약 주고. 우리 송 사장님, 미스케비 내지 마십시오. 네. 이런 원인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상에 의한 이제 생육의 양상인데 요즘에 이제 주요 작물 뭐 이런 거 있죠. 수박, 멜론, 참외. 일조 부족 때문에 이거 난리 난 거예요, 이게 지금. 환기불량 이런 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뿌리 기능이 약화돼갖고 양분은 이게 흡수가 안 되죠. 줄기는 웃자라죠. 잎은 광합성이 안 되죠. 꽃은 개화불량이 일어나죠. 열매는 착과불량되고 당도는 안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문제죠. 이 뿌리만 튼튼해지면은 이런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저절로. 날이 이렇게 흐려도 뿌리 튼튼한 거하고 안 튼튼한 건 차이가 엄청나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3, 4일 흐렸다가 햇볕이 쫙 나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햇볕 나면 그냥 축 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늘어진다고 베란간에 환기시켜 버리면 잎이 다 타는 거예요. 그래서 베란간에 햇볕이 나게 되면은 11시서부터 3시까지 하우스에 차광망을 덮던가 해갖고 온도가 강한 햇볕을 피해서 열어줘야 되는데 농가들은 반갑다고 확 열어줘요. 그럼 토마토 이파리, 부치 이파리 확 까버리는 겁니다, 이게. 광합성을 그동안 일주일 동안 안 했다가 햇볕을 받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거죠. 배추도 어느 날 가을에 보면은 3, 4일 비 오고 나서 햇볕 쫙 들어오면 그냥 축 늘어져 있잖아요. 해낮에 가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뿌리에서 양분은 못 올려주고 광합성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근신엽변이죠.
뿌리가 깊으면 잎이 무성하다. 잎줄기가 나쁘면 뿌리부터 조사해야 된다. 뿌리가 나쁘면 토양 검진을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뿌리는 지탱하는 기능이 있고, 뿌리는 물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고, 잎에서 만든 저장고예요, 저장고. 그래서 생강이 많이 굵어지고, 감자가 굵어지고, 마늘, 양파가 굵어지는 원인이 그거죠. 그래서 원인은 이제 토양의 문제점의 원인은 이제 과다시용 미스캡입니다, 이거. 결과는 뭐냐? 염류질적이 생기죠. 유기면의 불균형이 일어나죠. 산소가 떨어지죠. 미생물 활동이 저하되죠. 통기성 배수부 분량이 안 되죠. 이게 문제죠. 그러면 이제 답은 뭐냐? 좋은 탭이 쓰는 거예요, 좋은 탭이. 그리고 미생물을 복원시키는 거죠. 좋은 탭을 쓰게 되면 미생물은 저절로 살아납니다. 미스캡이란 토양 내에서 발효하면서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산소를 고갈시켜버리죠. 탭이 자체 병원성 세균이 많이 들어서 병을 일으키죠. 냄새는 해충을 불러들이죠. 이 원인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주십사. 그럼 미스테비가 토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토양에 산소를 고갈시키고 환원 상태로 들어가고요. 철과 망간이 식물에 독작용을 하고, 카리가 많다 하더라도 흡수가 안 됩니다. 산도가 낮아지니까 비료만 주면 가스가 받아요. 그리고 인산이 고정됩니다. 그리고 뿌리에 당이 전분화되지 못해서 미생물 공격하니까 뿌리가 부패되고 지상부가 약해지고 균핵병, 역병, 시드름병 이런 것들이 발생되죠. 그래서 이런 게 미스캡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집에는 또 왜 이렇게 생겼을까? 여기는 이 양반이 또 자초한 겁니다. 자초한 거. 왜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실까요? 여기는 위고 여기는 아래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비아그라 하나씩 2분 드릴게요. 이따가 갖고 가십시오. 이게 이제 배수의 문제거든요. 이 날이 가물을 때 스프링클러를 갖고 물을 줍니다. 경사지에다가. 한 번에다 돌려버려, 한 번에. 그러면 저 위에 있는 물이 일로 다 여기는 그냥 물이 저 음물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클러를 가물 때 물을 줄 때는 저기 3번 줄 때 한 번만 줘도 여기 수분이 충분합니다. 근데 이분은 저기 1시간이면 여기도 1시간 동시다발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물이 흘러내려와갖고 여기 이제 과습 피해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반쪽에 다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뭐 우리 사장님들 다 알고 계시는 거겠지만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죠. 뿌리 노랑병 생겨버리죠. 이 생강은 이 잔뿌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북주라는 거예요, 북. 그 생강 북줄 때 제 땅 살리기 100평에 하나씩 빌려줄 때 같이 줘 놓으시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뭡니까 마늘, 양파, 생강 이런데 수비용으로 많이 나가요. 그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농가들이 해보고 나니까 이게 엄청나게 좋다는 거예요. 지난해도 무안에서 그렇게 해서 많이들 나갔습니다. 이 집에 한번 보실까요? pH가 4.4입니다. 이렇게 되면 작물이 잘 될까요? 여기 유기물 다 잘 맞습니다. 요 이씨만 조금 높은데 이 집에 이 마늘이 이렇습니다. 이 마늘이 소 150마리 키우시는 분이에요. 논에다가 탭이 땅이 안 보이도록 갖다가 깔았어요. 근데 안 돼요. 산도가 안 맞아서 안 되는 거예요. 아까 4.4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집에 여기 한번 pH가 6.5였을 때 5.2, 5.3일 때 뿌리 내려오는 게 틀리잖아요. 산도가 낮아지면 아까 철과 망간이 독작용을 하고 칼리가 있더라도 흡수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사장님들이 요새 부정세고 빨리 토양검사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완숙탭은 이제 토양에 들어가서 나쁜 균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그리고 보습력이 좋습니다. 수분을 갖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고요. 이렇게 되죠. 잘 되죠. 이게 안 되고 잘 되고 차이가 이렇게 난다. 그래서 이제 pH만 잘 잡아도 모든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질소과잉 뭐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죠. 이게 인산이 많으면 질소가리, 마그네슘 이게 흡수가 안 돼요. 또 칼리가 많으면 또 마그네슘 흡수가 안 되고 마그네슘 많으면 칼슘 흡수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pH가 낮은 토양은 가리를 많이 주면 인산 흡수를 막아버리고 pH가 높으면 철교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단에 따라서 농사를 지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pH가 높을 때는 아모니아 가스가 생기고 낮을 때는 아질산 가스가 생기거든요. 비료만 줬다면은 배추 끝잎, 고추 같은 거 땅에서 심어놓고 바로 죽지 않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되면 아랫잎부터 막 돌을 말아 올리는 것들. 이게 다 온도가 높아지면서 가스장애가 나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맹물만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토양이라든가 엑스칼리버를 관주해주게 되면 염류분해도 시켜주고 통기성도 좋아지고 또 pH 조절 기능도 있습니다. pH가 아까 6.5에서 7, 여기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질소, 인산, 가리, 마그네슘, 황. 여기서는 흡수가 잘 돼요. 질소가 이렇게 있더라도 산도가 낮으면 여기는 질소 흡수가 안 돼. 상대적으로 알루미늄, 철, 망간 이게 많이 나와갖고 독작용을 하는 거예요. 못 자라게. 그래서 이제 pH가 안 맞으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거를 맞춰줘야 되겠죠. 이게 여기는 또 염류가 집적이 돼버리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pH가 7.5 이 정도 되면 소석혈 뿌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도가 낮을 때 6.0, 6.5 이하로 내려왔을 때 뿌려야 되고 높으면 뿌리지 말아야 되겠죠. 이 집이 양파밭입니다. 이게 5,000평짜리거든요. 여기서 흙을 까냈어요. 이 아래는 잘 됐죠. 여기는 안 됐죠. 여기는 이 아래보다 거름을 더블 갖다 놓어도 안 됩니다. 이 생흙에서는 첫 해는 흙 따로 거름 따로 한 2, 3년 가요, 이게. 이게 안 되죠. 그래서 별짓을 다 해도 안 된다고 그래갖고 제가 중탄산이라는 화학약품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엑스칼리버를 섞어서 줬더니 14일 만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응급처치, 응급처치. 혹시라도 생강 받으려갖고 생강이 잘 안 될 때는 이 방법을 한번 해보셔요. 산도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소석혈 넣는다 해갖고 금방 산도 변화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응급처치다. 그래서 이제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이제 15일 내지 20일밖에 안 갑니다.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한 2개월, 저희 땅 살리기는 한 4개월, 6개월 가는데,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유박이라든가 가축분 탭이나 한 요 정도 가는데, 이걸 같이 섞어버리면 한 6개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으면 같이 섞어 쓰셔도 좋습니다. 이제 잦은 관수로 인해서 이제 토양 구조가 이제 파괴되고, 토양이 다짐으로써 이제 통기성과 투성이 이게 불량해져. 이게 이제 대형 트랙터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겨버립니다. 근데 좋은 미생물을 넣게 되면 우리가 밤을 잠자는 기간에도 토양을 읽어주죠. 그래서 이제 미스크탭에 이제 가스 농도도 생기고요. 다량의 가축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표면 관수에 의한 이제 토양이 이제 강우가 차단돼 갖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는 퇴비는 화학 비료나 유기물에 들어있는 퇴비는 이제 똑같습니다. 흡수하는 건 이온 상태로. 그래서 이제 양분, 수분 흡수를 갖다가 미스크탭은 장애를 일으키지만은 미생물이 분해해서 해주고 화학 비료는 물에 녹여서 이제 먹는 거죠. 이제 생강 이 종구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여기는 중국산 갖다 심습니까? 자가 체종해서 심습니까? 예? 같이? 작년에는 수입종들이 발화가 덜 됐더라고요. 여긴 괜찮았어요? 안 좋았죠. 작년에는 다들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소독을 잘 해주셔야 되고, 이 소독할 때 이렇게 엑스칼리버를 여기다가 넣으셔갖고 하시면 된다. 이거는 이제 물에 잘 안 풀리니까 봉투 안에다가 물을 넣고 흔들어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350 정도에다 3봉을 넣고 한 2, 30분 있다가 건져내고 또 넣으시고, 물이 주르면 한 봉을 더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엑스칼리버는 한 번 처리하면 이게 수확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효과가. 그래서 이게 이제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도 받고 밝은 발화촉진도 되고요. 그리고 이식하거나 뿌리 내리면 엄청 빠릅니다, 이게.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담궜다가 한 2, 30분 있다가 뺐다가 또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일석사조의 효과를 하는데 종자에다 한 번 처리하면 수확까지 가고요. 살균제하고 농약하고 섞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강 소독할 때 베로람이나 뭐 큰 나라 같이 하셔도 되고, 디메토 같이 넣으셔도 되고요. 입고병, 시드름병, 기넥병, 발화, 밝은 촉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콩의 뿌리옥 박테리아라는데 이게 그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 생육 촉진, 자기 방어 능력을 갖고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가뭄, 뿌리가 튼튼하니까 가뭄을 덜 타고요. 근데 나쁜 미생물이 많으면 뿌리를 녹여갖고 입고병, 지제부에 썩은병, 갈색병 이런 것들이 생긴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약도 아닌데 농약처럼 효과가 있거든요. 병원기를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못 자라게 하고 죽이고, 성장물질이 나와서 성장을 촉진시켜주고요. 요거 자체가 살균 방제 효과가 91%예요, 이게. 제가 돈이 없어서 지금 친환경 농약을 등록을 못 하는 거지, 미국에서는 이 친환경 농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트리코더마 하자닌균인데 균이 80%짜리는 제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다. 벼씨에다가 할 때는 40kg에 하나. 요거를 묘판에다가 처리하게 되면 한 달 안에 물떼기를 할 수가 있고 추비가 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고병, 도열병이 훨씬 덜 생기고요. 땅이 이렇게 돼버리죠.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곰팡이가 들어서 이렇게 되고요. 생강에 이제 이 문제죠. 생강에다가 뿌리를 침지 처리해서 심으면 밝은 물질이 나오고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받고 이제 가뭄에 덜 타는데 이런 나쁜 미생물이 많으면 뿌리를 녹여버려 갖고 선충이라든가 뿌리 썩은병이 생기고 물병이 생기고 여기가 차단돼 버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랑병이라고 그러죠. 노랑병. 이게 토양에서 나타나는 원인이 이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싹 틔우기 이런 건 뭐 우리 사장님들 잘 아시니까 두둑은 좁게 일항은 깊게 배수 관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줄 갖고 계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심고 나면 나중에 이제 껍데기만 남아있죠. 이런 종자 심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종자를 선택해서 심으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는 차광망 안 세우죠? 네. 지난해 이제 경북 안동은 이거 세웠는데 지난해는 안 세우신 분들이 더 좋았어요. 잎도 작고 더 튼튼하고. 지난해는 6월 26일서부터 7월 말까지 계속 비가 왔잖아요. 지난해는 세울 시간도 없어서 못 세웠지만 안 세우신 분들이 더 낫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해보시고요. 이렇게 수확하시고. 그 이제 생강재 배씨 문제점인데 연작에 의한 이제 종구태화. 그래서 이제 토양의 전염성병의 발생, 산성 토양에서 물리성 악화를 이제 생육이 저지하고 관수시설 미분류에서 파종 건조시 폐경이 비대가 덜 되고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심고 나서 이 한 달 나올 때까지 가뭄이 안 가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화학비료 및 이제 미스테비 남용에는 토양 관리가 미흡하고요. 장마, 고온 다습 환경에서 줄기성병이 이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요 시기에는 이제 등록된 약재에다가 FF백 하나를 또 같이 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발화 단계에서는 온도가 이제 18도 이상에서 좋고요. 생육적은 25에서 30도 정도가 좋고요. 생육적 기온은 15도 이하입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심으면 이제 발화 불량이 생기는 원인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흡에 의한 양분 소모가 적어야 된다. 싹 틔울 때 변원 관리하셔갖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봄에 저온으로 지온이 낮을지 파라가 불량하고요. 지온 확보가 안 되는 상태에서 뿌리 활착이 저조하고요. 줄기 신장이 불균형하고 결주가 발생됩니다. 가습과 고온이 겹치면 줄기성병이 많이 발생되고 기경 비대기에는 이제 통기성 부정으로 이제 비대 불량이 되는데 이때 이제 약 주실 때마다 FF백 하나를 주시면 이게 광합성 작용도 잘 시켜주고 웃자람도 방지해주고 여행생장을 생식장경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의 수분이 이제 이런 정도가 정체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산소 부족으로 부패하는 거예요. 이게 물 많은 데서. 그래서 적절한 수분 관리로 폐경비대를 촉진시키고요. 토양에서는 이제 수분이 이제 이 정도에서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pH는 이제 중성 토양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고요. 건조에 약하니까 관수를 잘 해주시고요. 뿌리가 25cm 청공성이므로 당근에 유일하고 연작은 피해 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연작을 병이 없으면 뭐 2년도 괜찮아요. 전작에 병이 없었던 포장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병이 있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밭을 이제 만들 때는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죠. 물리성이라든가. 그래서 퇴비는 2톤에서 한 3톤, 땅 살리기는 15평에서 50평까지 이렇게 주시고요. 소석해는 이제 토양 상태에 따라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덜 썩은 퇴비는 종강을 부패하게 하고 가스 피해를 준다. 그래서 제가 이제 땅 살리기 유기질을 같이 써주십사는 얘기고요. 요건 뭐 우리 사장님들이 아시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죠. 이 비닐하우스에 이제 이거 싸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산소 공급이 토양에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는 4월 말에 심나요? 네. 4월 말에 여기 온도가 좀 따뜻하니까 그렇게 해서 심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뿌리 호흡과 산소 요구량인데 이 생강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뿌리 호흡. 그래서 이제 흙이 과습할 때 기상이자는 비율이 더욱 감소하고 공기통이 나빠지고요. 지온이 높으면 미생물은 유기물을 왕성히 분해하고 산소 소비한다. 그래서 토양 속에 이 산소가 15% 정도가 있어야 작물이 제대로 됩니다. 그리고
통기성도 좋아지고 배수 관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습해 이런 것들을 안 받습니다. 이런 악화 원인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잘 해주시고요. 이 병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병이죠. 여름철에 이게 제일 많이 나타난다. 이거는 다 과습에서 옵니다. 과습에서. 그래서 이렇게 입이 나빠지면은 뿌리를 뽑아보셔야 돼요. 뿌리를. 입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뿌리. 또 이제 지제부가 이제 입주머니병이 이게 썩은병이 이제 날이 뜨거울 때 그때도 또 많이 생기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지제부에 생기는 게 요 병 때문에 PCM 후자리균 곰팡이. 우리가 나타나는 토양병이라든가 탄저라든가 역병이 90%가 다 곰팡이균입니다. 근데 엑스칼리버가 곰팡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농약 줄 때 같이 섞어주면 가장 좋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제부 썩는 거 많잖아요. 이 온도 높아버리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고요. 그래서 더 근본적인 거는 미발효된 퇴비를 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이 균핵 상태를 월동을 해갖고 잠복을 해갖고 이 나지옥티냐 이 곰팡이균이 또 흑색 썩은병균이 토양에서 7, 8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하려면은 제일 좋은 거는 바사미드 처리해야 되는데 이 바사미드 처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못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등록된 약재 주실 때 요즘에 마늘, 양파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강에다가 FF하고 하나로뚝을 주게 되면은 이제 여행생장을 생식생장을 바꿔주기도 하고 이제 오랫동안 효과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벌레도 또 많이 생기죠. 이런 것들은 이제 1령, 2령 때 잡아야 되는데 3령, 4령 넘어가면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BBM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같이 섞어주시면. 그 BBM은 약재가 아니라 이제 살충 효과를 높여주는 이제 보조제. 이런 것들, 거세미나방. 이건 이제 토양살충제만 잘 주시면 되죠. 이런 뿌리응애, 이런 것들이 다 미스텝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또 올해도 문 밖에만 나가시면은 딱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뭐 잘해보시면은 생각이 바뀌면은 이제 돈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 제가 이제 흥농TV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강 자료를 참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검색란에 흥농TV 치시고 검색하시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흥농TV 생강만 해도 많이 나오니까 생강이 됐든 양파가 됐든 한 470까지 올려져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보시고요. 아무쪼록 금년농사 잘 지셔갖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